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20대, 30대에는 막연히 아직 멀었지라고 생각하다가도 40대, 50대가 되면 어느 순간부터 슬슬 현실적으로 와닿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60세라는 숫자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참 길었는데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들이 머릿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게다가 생각처럼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내는 사람이 많지도 않다 보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은퇴를 했는데 삶이 오히려 무너져 버린 분들을 보며 막상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기 마련이죠. 사실 나이 60이라는 것은 결코 끝이라 부르기엔 아직 이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고 하니 앞으로 2030년은 거뜬히 더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준비되지 않은 은퇴 혹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은 노후 현실을 맞닥뜨린다면 그 시기는 마치 절벽 끝에 서 있는 듯한 공포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삶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공감할 만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금이나마 내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볼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1. 은퇴 후 남겨진 공허함과 불안감 사례 1. 제가 아는 분 중에 60세가 되자마자 회사를 그만두신 분이 계세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만 일했는데 정년퇴직 시점이 가까워지자마자 이제 좀 쉬자며 용감하게 퇴사를 결정하셨죠.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다며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던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바뀌니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그런데 그 행복감도 잠시 한두 달쯤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변에서는 노후를 즐겨라, 여행이나 다니면서 마음 편히 지내라라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런 여유가 어색하고 또 한편으로는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자꾸만 불안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퇴직금과 약간의 적금은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말하기에는 빠듯한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자식들에게 민폐 끼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돈은 쓰고 싶지 않고 쓰자니 소득이 없어서 부담되고 결국 하루하루가 점점 무의미하게 흐르며 내가 이제 끝난 인생인가 싶은 우울감이 커져갔습니다.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문제는 퇴직 후 나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치 모든 걸 회사 일에만 맞추어 살아온 탓에 그 밖의 삶을 설계해 본 적이 없었던 거죠. 현실적으로는 어떤 아르바이트를 찾기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이 모호함이 사람을 점점 지치게 만듭니다. 2. 부부 사이의 갈등과 가족 문제 사례 2. 또 다른 분은 60세 정년을 앞두고 이제 부부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다라는 낭만적인 기대를 품고 계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 아내와의 사이가 더 안 좋아졌다고 한숨을 쉬시더군요. 왜 그럴까요? 하고 물으니 그동안 남편은 주로 밖에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 살림을 맡는 식으로 살아왔는데 정년 후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 충돌이 잦아졌다는 거예요. 가령 아내가 집안일을 자기 방식대로 해오던 게 있는데 남편이 어설프게 관여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해? 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반대로 남편은 집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도 당신이 이런 것도 모르냐며 핀잔을 듣고 그렇게 사소한 다툼이 쌓이다 보니 결국 서로 예민해지고 감정이 상하기 쉬워졌다는 거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갈등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회사 일로 바쁘다 보니 소원했던 부부 대화가 갑자기 많아졌는데 대화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쌓인 감정들이나 서로 다른 생활 습관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되려 갈등이 폭발하기도 하니까요. 은퇴 후에는 경제적 걱정도 크고 하루 종일 부부가 함께 있다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갈등 폭탄을 품고 사는 느낌이라고들 합니다. 그래서 은퇴 전부터 내가 은퇴 후에는 부부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 것인지 혹은 어떻게 소통하고 시간을 보낼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어요. 3. 사회적 역할의 상실에서 오는 박탈감 사례 3. 마지막으로
은퇴 후 가장 많이 겪는 문제 중 하나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원래 동네에서 꽤 이름난 사업가였어요. 50대 중반부터는 어느 정도 회사 운명을 자식에게 물려주며 한 발 물러섰는데 자식이 경영에 익숙해지면 자기는 은퇴할 계획이었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 예전처럼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대접해주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예전에는 전화만 해도 사람들 우르르 모였는데 지금은 자기한테 굳이 조언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이 한 번은 내가 은퇴하고 나니까 불과 몇 달 만에 관심 받게 사람이 된 것 같아.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심지어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래. 나한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 하고 토로하셨어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없는 인생인가 하는 상실감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회사나 사업체에서 맡은 역할을 우리 정체성의 큰 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면 마치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박탈감이 장기간 이어지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은퇴 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위에 세 사례만 봐도 은퇴 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참 다양하죠. 사실 나이 60세라는 건 아직 활발히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은퇴 무너짐이라고 쉽게 연결짓는 건 그만큼 사회적 경제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건 이런 겁니다. 구체적인 재무 계획. 은퇴 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건 경제적인 문제예요. 이제는 수입이 없으니 내 자산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 내가 퇴직 후 몇 살까지 얼마의 생활비로 버틸 수 있는가를 숫자로 구체화해 두어야 합니다. 연금, 보험, 기타 저축 등 내가 쓸 수 있는 자산들이 어떻게 분산되어 있고 얼마나 커버되는지 점검해 보는 게 필수입니다. 혹시 부족하다 싶으면 늦게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재취업을 모색해 보는 등 대안을 찾는 것도 좋고요. 계속해서 나를 쓸 수 있는 곳 찾기. 은퇴를 했다고 해서 내가 쓸모가 없어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평생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필요한 곳에 적절히 나눠줄 수 있다면 더 값진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 지자체나 지역 커뮤니티 또는 재능기부처럼 다양한 길이 있어요. 특히 장년층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으니 이런 정보를 먼저 찾아보고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고 새로운 즐거움과 성취감도 얻을 수 있죠. 부부가족 관계 재정비. 은퇴 후에는 하루가 길어지다 보니 가족과 부딪히는 시간도 많아집니다. 특히 부부가 24시간 함께 지내는 건 정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집안일과 재정 문제에서 역할을 분담하며 취미생활도 각자 혹은 함께 즐기는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있으니 자연히 친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대화를 통해 미리미리 서로의 기대치를 확인하고 갈등 조정 방법을 마련해 둬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나 학습 기회 찾기. 60세 이후에도 배울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요즘은 평생교육원이니 각종 커뮤니티 모임이니 배움의 기회가 참 많아요. 내가 평생 해보지 못했던 건데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음악, 미술,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 도전해 보세요. 배운다는 건 뇌를 자극하고 삶의 활력을 주는 활동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예요. 정신적 심리적 관리. 은퇴 후에는 당장 큰 변화가 닥치다 보니 심적으로 불안정해지기 쉽습니다. 마음 건강을 챙기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취미 활동, 친구와의 교류, 혹은 전문 상담을 통해서라도 내가 지금 감정을 잘 소화하고 있는지 뭔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닌지 늘 점검하세요. 마음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도 우울함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 힘들 수 있거든요. 맺은 말. 우리가 은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왠지 모를 불안과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은퇴 인생의 끝이 절대 아니에요. 충분히 준비만 되어 있다면 60세 이후의 삶이야말로 새로운 자유와 가능성이 열리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라는 둥지를 떠나 사는 건 생각보다 훨씬 혼란스럽고 막막하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처럼 은퇴 후에는 생각지 못한 심리적 가정 내 갈등 경제적 문제로 인생이 무너졌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결할 실마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는 충분한 정보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둘째는 부단한 자기 탐색과 배우려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과 소통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를 많이 만들면 훨씬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후 삶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내 인생에 아직 꽃 피울 만한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60세 이제는 끝인가?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60세 또 다른 시작을 어떻게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을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 길면 3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충분히 새 인생을 시작해 볼 수 있으니까요. 분명 그 과정에서의 작은 시도와 변화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앞길에 빛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